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장동호 미래스탁의 박시장입니다. 11월 16일 오늘 아침 마감한 미국 증시 동향과 어제 우리 증시 급등 특징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뉴욕 3대 주요 지수는 미국의 생산자 물가 PPI 지수도 하락하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는 0.47% 상승, 나스닥은 0.07% 상승, S&P 500은 0.16%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미국의 10월 소비자 물가 지수에 이어 생산자 물가 지수 PPI도 하락하면서 뉴욕 3대 주요 지수는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둔화됐다는 안도감과 함께 미 연준이 금리 인상 사이클 종료에 대한 또 확신이 시장 전반에 자리 잡는 모습입니다. 다우 지수는 종가 기준으로 지난 8월 16일 이후 가장 높았고 S&P 500 지수는 9월 1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나스닥 지수는 8월 1일 이후 최고치였고요. 미국 노동부는 지난 10월달 미국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계절 조정 기준 전월보다 0.5%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10월 PPI 생산자 물가지수는 코로나19 팬데믹 직후인 지난 2020년 4월 이후 약 2년 반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진 거고요. 생산자 물가가 전월보다 하락한 것도 지난 5월 이후 5달 만에 처음입니다. 또 이날 발표된 소비와 제조업 관련 지표도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10월 미국의 소매 판매가 계절 조정 기준 전월보다도 0.1% 감소했다고 발표했는데요. 미국 경제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미국인들의 소비가 7개월 만에 처음으로 줄어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은 이제 업무 중단을 얘기하는 건데요. 셧다운 위기도 진정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미국 하원은 전일 본회의를 열고 내년 1, 2월까지 사용할 추가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하원에서도 임시 예산안이 통과하면서 상원에서의 심의 및 처리 절차를 앞두고 있지만 상원의 양당 지도부가 이미 지지 입장을 밝힌 만큼 별다른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한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에 따라 오늘 이제 17일 이후 우려됐던 미국 연방 정부의 셧다운 샷에도 피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기술주들이 애플이 이제 1%대 상승, 그다음 엔비디아는 1.55% 하락, 메타 구글의 알파벳은 1%대 상승, 아마존닷컴도 1%대 하락으로 마무리했는데요. 이 미국의 이제 반도체 지수 최근 인텔이 AI 관련 반도체 생산할 것이라면서 인텔이 3% 이상 급등하면서 반도체 모임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0.72% 상승 마감했고요. 이는 이제 보통 이제 AI 관련 반도체주들이 모두 하락 전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1.55% 하락을 했고요. AMD도 1.57% 하락. 또 반면에 이제 또 ARM은 3.74%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전기차도 미국 증시가 랠리를 하면서 테슬라가 2.29% 급등, 242.84달러, 리비안 2.01% 상승, 루시드도 1.20% 상승했지만 니콜라는 이제 1.83%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유럽 주요국 증시도 미국과 영국의 인플레 둔화 영향에 이제 일제히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 다 일제히 상승 마감했고요. 국제유가는 이제 미국의 원유 재고가 증가했다는 소식에 이제 하락 마감했습니다. WTI는 76.66달러, 2.04% 이렇게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국제 금값은 달러 강세와 미국 장기금리 상승 등의 하락 마감했고요. 원스당 1964.3달러, 0.1%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도 반등을 했었죠. 미국의 CPI 둔화의 금리 인상 종료 기대감 속에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하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5,471억을 순매수했고 기관이 1조 914억을 순매수하면서 상승 마감한 모습이었습니다. 특징 종목을 살펴보면은 웅진이 상한가를 갔는데 웅진그룹이 2차전지 장비업체 EQ셀 인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면서 2차전지 사업 진출
소식에 이제 웅진이 이제 상한가를 갔고요. CI테크가 경영권 분쟁 소송 지속에 이제 상한가를 갔습니다. 프로토이즈가 잘못 나왔네요. 상한가를 갔는데 경영권 분쟁 소송 모멘텀이 지속되면서 CI테크는 상한가를 갔고요. 체스시드도 급등이 나왔는데 1분기 실적 호조로 급등이 나왔고요. 서현도 마찬가지로 자동차 테마 상승 속에 3분기 실적 호조 속에 급등이 나왔고, 한국내화도 3분기 호실적 소식에 급등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수페타시스도 급등이 나왔는데 내년에 실적 기대 성장 기대감 속에 이수페타시스도 급등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은 809.36포인트 1.91% 상승 마감했는데 마찬가지로 미국의 긴축 마무리 기대감 속에 기대감 등의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하면서 상승 마감했는데요. 특징 종목을 살펴보면 BL이 상한가를 갔는데 폴리감마 글루탄산 기반 5세대 필러 개발 성공 소식에 BL이 이제 상한가를 가는 모습이었고요. 휴림 에이텍이 또 상한가를 갔는데 자동차 부품들 테마 관련 종목들의 상승 속에 휴림 에이텍이 3분기 실적 발표와 1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결정한다는 소식에 휴림 에이텍이 상한가를 갔고요. 태고사이언스가 2연승을 갔는데 주름 개선 치료제 로스미르가 국내 임상 3상 결과 대조군 대비 비혈골, 고량, 중증도 개선에 대한 우월성이 확인되면서 2연승을 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마이크로 콘텍솔이 상한가를 갔는데 반도체 관련주 상승 속에 3분기 실적 호조 속에 마이크로 콘텍솔이 반도체 관련주로서도 상한가를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이제 반도체들이 특히 이제 많이 올라가서 2차 전지는 차익 실현이 좀 나오는 모습이었었고, 그래서 에이징랜드가 상한가를 갔는데 최근에 신규 성장 업체인데요. 미국의 국채금리 급락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급등 속에 이제 반도체 관련주로서 에이징랜드가 상한가를 갔는데, 이제 에이징랜드 같은 경우는 국내 유일 그 TSMC에 납품하는 업체입니다.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퀄리타스 반도체, TFE, 마이크로소프트, 칩스앤미디어, PSK 홀딩스, 제우스, TSE, 지오엘리멘트 등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캡스톤 파트너스가 129.50%로 상승 마감했는데 큰 폭 상승했는데요. 벤처 투자 업체, 창투사 관련주로서 신규 상장 업체로서 캡스톤 파트너스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메타바이오메드가 급등이 나왔는데 3분기 호실적 소식에 의해서 메타바이오메드도 급등이 나왔고요. LNK 바이오도 3분기 흑자 전환 소식에 급등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엠젠솔루션이 급등이 나왔는데 세계 첫 유전자 가해 치료제 FDA 승인 기대감 속에 엠젠솔루션이 유전자 가해 기술 활용, 형질 전환, 대지 생산 사실이 부각이 되면서 엠젠솔루션이 또 급등이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또 T로보틱스 크라우드웍스가 이제 급등이 나왔는데 지능형 로봇 개정안 시행한 기대감이 17일부터 시행되는데 지능형 로봇 개정안 시행 기대감 속에 로봇 관련주와 AI 관련주로서 T로보틱스와 크라우드웍스가 또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장동호 미래스탁 전화번호는 166-3797입니다. 끝으로 장동호 대표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에 보면 공유가 있습니다. 공유, 소개 링크 많이 부탁드리고요. 유튜브 장주 라이브 무료 방송 진행하고 있으니까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장도 모든 분들 성투하시고요.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